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가 발생했다. 그때 이 의료비를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해 줘야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출했다면 해당 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 주실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11월에 100만 원 지출했다. 그럼 그 100만 원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본인이 큰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한 기간에 지출해서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게 핵심입니다. 네,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주택 청약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12월 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기준으로 40%의 소득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급적 가입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는데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되 급여 및 연봉에 따라서 한도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몇 안 되는 연말정산 절세 상품이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가상금 등의 추징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신 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지출했을 때 우리 세법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해준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취약적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또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절세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테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 인적공제의 핵심은 소득 격차가 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수록 세금은 절세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해당 소득공제도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해당 공제의 핵심은 부부의 씀씀이가 작은 경우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하여야만 공제가 되는데요. 해당 세액공제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주택 청약 소득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도 핵심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주택 청약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